One, two, one, two, three, four. 하루에 10분 김영민과 함께해 4시 10분 행복할 것 같네요. 4시가 4시에 10분간 말씀드리는 4시 10분 지금 출발합니다. 김영민의 한국사 지난 시간에 고조선까지 했죠? 이제 우리 민족의 고대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엔 한반도와 만주엔 여러 나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기왕이면 지도 하나 펼쳐놓고 봅시다. 나라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위치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재밌습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생각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것부터 공부합시다. 부여, 옥저, 동해, 마한, 진안, 편안. 부여, 옥저, 동해, 마한, 진안, 편안. 적어도 어디 있는지부터 알고 들어야 이해가 쉽거든요. 부여, 옥저, 동해, 마한, 진안, 편안. 자, 위치 갑니다. 부여, 옥저, 동해, 마한, 진안, 편안. 다시 한번. 부여, 옥저, 동해, 마한, 진안, 편안. 문제 갑니다. 옥저, 마한, 동해, 편안. 정답. 그럼 여기는 어디? 동해. 정답. 오늘은 한민족의 고대 왕조 부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능에서도 부여에 관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4시 10분 구독하면 그 두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부여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고조선 후기 때부터 고조선보다 더 북쪽 송화강 주변에서 생겨난 나라입니다. 부여에 대한 역사가 그리 알려진 게 많지 않아요. 왕조의 계보는 어떤지, 동부여, 북부여, 갈사부여 등등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는지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왕들의 이름은 익숙한데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통명왕, 해모수, 해부루 알죠? 업적은 힘들어요. 부여의 역사는 중국 역사서 논형이나 삼국지 등등을 보면서 추측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유물을 바탕으로 부여는 이런 나라였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부여를 세운 사람은 동명왕이라고 합니다. 동명왕의 부여 건국 신화가 있거든요. 아주 먼 옛날 송화강 북쪽에 탕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에 영품리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품리왕을 모시던 시녀가 있었는데 그 시녀에게 어느 날 오색빛깔의 광채가 내려왔다고 하네요. 얼마 뒤에 그 시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왕은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를 돼지우리에 갖다 버립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몰려와서 입김을 불어주면서 그 아이를 지켜줬다고 해요. 죽지 않게. 영품리 왕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구간에 갖다 버려요. 그랬더니 이번에 말들이 모여가지고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아이가 죽지 않도록 지켜줬다고 합니다. 영품리 왕은 하늘에서 내린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돌려주는데 혹여나 아이가 자라서 왕의 자리를 노릴까 무서워서 아이를 노비처럼 키웁니다. 이름을 동명이라 짓고 소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키죠. 그런데 동명이 커가면서 활도 잘 쏘고 체력도 좋아지고 체격도 좋아지고 노비인데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겁이 난 거지. 이놈이 왕의 자리를 노리겠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동명을 죽여라. 군사들에게 명령하고 동명은 추격군을 피해 달아납니다. 남쪽에 다다르니 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건너지? 이때 동명이 활로 물을 탁 내려치니까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가지고 다리를 쫙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를 밟고 지나가 동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송화강 일대에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부여.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뭐야 이거 주몽 신화랑 너무 비슷해. 고구려 주몽이랑 너무 비슷해. 표절이야 표절. 북방민족 신화들이 되게 비슷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부여를 세우고 부여에서 내려간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죠. 그리고 고구려에서 나중에 왕자들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백제. 야 기가 막히게 이어지네. 이렇듯 부여는 기록은 적지만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록은 많이 없지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돼지가 입김으로 동명왕을 보호하고 말이 입김으로 동명왕을 보호했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 동물을 섬기는 토테미즘 성향이 강했구나. 그런 정황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있거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차례대로 말, 소, 돼지, 개를 상징하는데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예로부터 개돼지와 인연이 좀 말을 섬기는 부족장 마가, 소를 섬기는 부족장 우가, 돼지를 섬기는 부족장 저가, 개를 섬기는 부족장 구가. 이렇게 부여에는 4개의 부족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4 부족장이 각자의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들이 추대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왕의 힘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죠? 부족장이 왕을 뽑는 구조니까 부족장의 갑이잖아요.
부족장들이 왕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들면 이게 다 왕 때문이다! 몰아서 왕을 막 쫓아내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여는 왕권이 강한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고구려에게 멸망. 아마 모든 사고는 누구 책임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그 책임론의 원조가 바로 부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책임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죠. 근데 그 책임론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시절엔 모든 게 다 대통령 책임인데 또 어떤 시절엔 모든 게 다 보수 언론의 책임이 됩니다. 또 어떤 시절엔 이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가 대통령 책임이었다가 또 어떤 시절엔 정책 실패라고 말해도 친일 세력의 모함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역사가 재밌어서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보다 보니까 왕이라는 게 너무 흔들어도 망하고 너무 감싸도 망하더라고요. 너무 흔들면 왕이 바보가 되고 너무 감싸면 백성들이 바보가 되는 형국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케이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흔들고 다짜고짜 혐오를 조장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이 대통령을 무리하게 감싸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걸 보면 조금 걱정이 돼요. 나라 걱정!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 돼지 섬기던 그 시절보단 잘 돌아가야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부여의 경제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부여의 경제정책보다 낫길 기도합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